각소장입니다. 포항 기계전원주택 내부 마감편에서 소개했듯이 내부 마감은 심플한 디자인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는 관리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텃밭도 큰 이 전원주택의 관리를 위해서 건축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요구들을 했을까요? 왜 이런 자재를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시공을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골프장 같은 넓은 마당에 푸른 잔디,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적인 로망이죠. 하지만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잔디를 깎아야 하고 잡초는 뽑아도 어디선가 계속 올라옵니다. 건축주는 잔디를 심기는 심되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심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듯 합니다. 처음에는 저 넓은 마당 전체를 잔디 식재를 할 계획도 있었을 테지만은 어차피 잔디 관리는 남편의 몫이고 잔디 감상은 사모님의 몫이지요. 두 건축주 네 분이 타협을 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잔디 식재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에서 특별한 조망이 없는 건물의 동쪽과 북쪽은 관리와 가성비에 중점을 두고 잔디 식재를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주 전망이 되는 남향과 서향 중에서 남향은 텃밭도 있고 정원처럼 숲도 있지만은 서향은 그나마 좀 황량하기도 하고 다이닝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의 서쪽 향이자 다이닝 공간의 메인 뷰가 되는 여기 이 마당에는 그림 같은 잔디밭을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에 목베기룡이 보이고 아담한 소나무도 보이네요. 잔디 식재 면적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제 눈에는 너무 넓어 보입니다. 아직도. 그래도 건축주는 워낙 부지런하고 깔끔한 분이시라 저 정도 잔디 관리는 쉽게 하겠죠. 어차피 할 거면은 잔디 깎기가 취미처럼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마당에 잔디를 심지 않고 잡초를 억제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부직포를 깔고 파쇄석을 쏟아부어도 2, 3년이 지나면은 풀이 자랍니다. 그렇다고 전원주택을 짓고 마당 전체에 콘크리트를 탓을 할 수도 없고 가성비는 뛰어나지만은 사실은 콘크리트의 지열은 여름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부정형 현무암을 깔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터로킹도 잔디블럭조차도 보차도형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두께가 다르죠. 현무암은 돌 중에는 가성비는 가장 뛰어나지만은 강도가 너무 약해서 차도용으로는 부적합한 돌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야 하는 앞마당은 레미콘으로 바닥을 만들고 현무암을 깔고 매지는 몰탈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간이 풀장입니다. 이 넓은 마당 공간에서 풀장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차량 출입이 없는 뒷마당은 마사를 깔고 같은 현무암을 깔았지만은 매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마사를 채워 넣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매지 사이로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면은 결국은 잡초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겠지만은 시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잔디와 현무암 깔기의 계략적인 공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현무암은 한 팔레트 13제곱미터에 25만원 내외로 메타제곱당 2만원, 잔디는 메타제곱당 1만원 내외로 보면은 자재비에서 2배, 보통 인건비는 자재비와 비슷하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현무암이 잔디에 비해 계략 3, 4배 이상 비싼 가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주차 공간은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6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잔디는 가성비가 좋고 보는 재미, 깎는 재미를 주지만은 엄청 관리를 해야 하고 현무암 포장 부분은 투자한 만큼 반영구적으로 관리는 잊어버려도 되겠죠. 이것이 앞마당, 뒷마당, 마당 전체의 대부분을 현무암으로 깔아놓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건축주의 사모님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 바베큐장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물 옆이나 불 옆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잘 놉니다. 여기는 물도 있고 불도 있어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딱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바베큐장 너머로는 수생식물인 좁은 잎말과 수염마른 같은 수생식물들이 어우러진 저수지가 보입니다. 바베큐장은 뒷마당으로 놓는 문도, 저수지를 바라보는 문도 모두 폴딩도어입니다. 다만 조망을 위해서 북쪽 폴딩이 남쪽 폴딩보다 키가 좀 더 크게 시공을 했습니다. 전면과 배면의 폴딩을 오픈하면 뒷마당과 저수지를 관통하는 필로티 공간이 됩니다. 바베큐장에는 당연히 보조 싱크가 있고 바베큐 장비와 보기만 해도 편안한 간이 평상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이 없었다면 손님들은 주택 내부의 욕실을 사용해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실 계획 초안에는 없었던 이 외부용 화장실은 별도의 설계 변경 없이 준공 때 경미사항 변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외부 손님이 많은 분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주택 내부에 있는 가족들과 바베큐장에 있는 손님들이 서로 간섭되지 않고 서로 의식되지 않는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바베큐장입니다. 2층 테라스는 포치 포함해서 30평에 이를 정도의 넓은 공간으로서 외부용 타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남쪽으로는 텃밭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기계의 산 능선과 벌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보통 타일을 외부에 사용하면 매지 부분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겨울에는 얼면서 팽창을 하고 녹으면서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를 반복하면 매지가 터지거나 타일 하부로 물이 들어가서 타일 하부의 매지 부분이 얼어서 타일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섭식으로 시공하는 외부 마감재의 본질적 한계로 보면 됩니다. 다만 돌의 경우에는 두께도 있고 중량도 있기 때문에 매지가 얼기 때문에 생기는 그 변형을 견뎌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 타일 시공에 대한 개인적인 상식이고 소신이었는데 타일이 진화함에 따라서 사실 처음으로 외부에 대형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석재 타일의 경우에는 두께도 어느 정도 있고 줄눈 길이도 짧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었지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내부용 타일보다 두께와 중량이 증가한 외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외부형 타일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 타일은 스페인산입니다. 그래도 가격대도 시공성도 화강석 버너 마감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1층의 거실 전면, 주방 전면의 회랑 느낌의 이 공간도 같은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375에 750 사이즈의 이 커팅 타일은 미끄럽지 않고 일반 타일보다는 약간 두꺼우면서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캔틸레버는 얼마까지 길게 연장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구조를 하시는 분들도 1.5m 이상이 넘어가면 구조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층의 회랑 느낌 이 공간은 보통 주택에서 쓰는 1 내지 1.5m 정도 되는 일반적인 캔틸레버보다도 훨씬 긴 캔틸레버로 받쳐진 공간입니다. 처음 설계도 이렇게 기둥으로 받쳐져 있었고 설계 변경에 의해 캔틸레버로만 처리는 했지만 설계자 입장에서 구조적인 설계 부담은 있었을 겁니다. 기둥을 사용하면 공간 사용에 제한을 받겠지만 구조적인 안정감으로 훨씬 편안해 보이기는 하겠죠. 캔틸레버를 사용하면 구조적인 하중 부담은 훨씬 증가하겠지만 하부 개방감도 훨씬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캔틸레버를 키워서 무주 공간을 확장을 한다면 캔틸레버 하부에서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층이든 2층이든 메인 뷰가 되는
남향과 서향에 부담될 정도의 처마를 달아낸 이유는 내부 공간에서의 편안함이 우선이겠지만은 처마가 있는 외부 마감 부분은 햇볕에 의한 변색이나 빗물에 의한 얼룩 등 아무래도 관리에는 유리하겠죠. 한옥의 처마만큼 큰 이 공간의 천정은 라치아판의 화이트 도장 마감을 거칠게 해서 빈티지 스타일로 완성을 했습니다. 마당의 부정형 현무암만큼이나 거칠게 느껴지는 마감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변색, 변형이 와도 빈티지 스타일은 이질감이 많이 없습니다. 전원주택의 관리, 그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 바로 주택의 외부 마감재입니다. 제가 건축주분께 남 일 하듯이 하지 말고 자기 일 하듯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농담을 하면은 건축주는 제게 내가 너무 게을러서 청소 안 해도 되고 관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외부 마감재는 없어요 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텃밭을 보면은 두 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을 하기 싫으신 거겠죠. 노출 콘크리트, 돌마감, 징크 등 여러 마감재를 검토했지만은 오로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이 외부 마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선택한 외부 마감재는 바로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이유도 정말 단순합니다. 심지어 1, 2층의 포치 부분 블랙톤의 포인트 부분도 원래는 징크 블랙 마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어도 아니고 디자인이 정말 좋았어도 아닙니다. 바로 세라믹 사이딩의 오토 클리닝 기능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은 자동 세척이 되니까 청소 안 해도 된다는 딱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유튜브 부부지간에 유튜브 올라오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올리려고 특별히. 주택을 한번 둘러볼까요? 세라믹 사이딩 중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16mm 실크 화이트와 차콜 블랙 투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옥상의 지붕도 원래는 파라펫으로 둘러쳐진 폐쇄 공간이었지만은 외부에서 시선이 가지 않는 동쪽으로 한쪽을 틔워서 경사 이중 지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